m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문신입니다. 이번 시간 바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분계를 계속하고 있죠. 이번에는 유형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분계들 바로 푸는 방법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하실 거는 유형자산이고요. 1번 문제부터 진행합니다. 자, 1번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계정 과목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체크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같이 보실게요. 먼저 토지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고요. 토지에 대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그리고 토지의 공정가액 그리고 장부가액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네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기하실 때는 계정 과목부터 체크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직독직해 하시듯이 읽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토지를 기증받았다라고 하죠. 자, 먼저 토지는요,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하는 차변에 적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토지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자, 토지를 내가 지금 매입하는 과정이고요. 그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서 2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선 땅값이 얼마일까요? 아직 땅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다가 토지의 이전 비용이 먼저 나오죠. 이전 비용. 자,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만원 더 하셔야 되겠네요. 땅값이 아니라 땅값에 부수적으로 드는 돈이지만 요거조차도 우리는 취득원가,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세 번째 줄 봅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5천만원이고 그리고 장부가액은 4천만원이라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정가액은 지금 내가 이 땅을 받을 때의 시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뭐냐면 김으뜸씨가 나한테 줄 때 자기 장부에는 4천만원이라고 적어 놨었더라는 거죠. 자, 회계에서는 뭐냐,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때 당시의 시가로 시세대로 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는 5,200만원짜리라고 볼 수가, 5천만원짜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세로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던 두 번째 줄에 있던 이전 비용 200이 플러스가 됐죠. 그럼 결국은 토지는요, 5,200만원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이 5천만원과 200만원에 대한 대변, 어떤 계정을 쓸 것인가? 자, 먼저 다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아까 이전 비용은 당좌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했죠. 내가 발행하는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쓰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2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땅 5천만원짜리를 공짜로 받았죠. 자, 이제 새로운 계정 과목 나옵니다. 자산. 자산을 수증. 수증은 증여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수가 받을 수, 증은 증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증여를 해서 내가 받은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땅값 안 내도 되는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은 자산 수증 이익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은 5천만원이었고요. 자, 그래서 분계 결론 짓겠습니다. 차변 토지 5,200만원, 대변 당좌예금 200만원, 자산 수증이익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길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땀 한 땀 직독직해 하시듯이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바로 가겠습니다. 태안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삼풍상사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였다. 우선 여기서는요, 일단 땅을 샀다는 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하였으며 땅값을 5천만 원 주고 일단 샀대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건물의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대금은 돈을 이제 어떻게 주는지 볼게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여러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오다. 이죠? 차입입니다. 차입. 그리고 몇 년? 3년. 이게 뭡니까? 장기. 1년 넘어가니까 장기잖아.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게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었고, 얘네들 다 보세요. 비용들입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 문제 지금 5줄짜리 엄청 깁니다. 하나하나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태안의 공장을 신축, 새로 만들기 위해서 삼풍상사로부터 건물이 있는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했다. 우선 땅을 샀어요. 그러면 토지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땅의 값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줬다? 아까 장기 차입하였다.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세요. 저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을 빌려왔으니까 거래처 적으셔야죠. 자, 여기는 거래처가 신한은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네 번째 줄 갑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이죠. 자, 우리 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합친다 했잖아요. 철거 비용 300만 원 합치시고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 합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치면 620이죠. 요걸 어떻게 줬다?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줬다. 그럼 이렇게 620만 원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차변 토지 5,620만 원이 되고요. 대변 장기차입금 5천만 원과 당좌예금 620만 원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문제가 길수록 일단 계정 과목부터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분개를 하세요. 정 모르시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분개는 최소한의 암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달달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전산에게 시험 합격하실 수가 있다. 자, 3번은 됐고요. 3번은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 1번, 2번 문제를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은 제가 답안 파일 카페나 이런 데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우린 4번 하겠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될 총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억 원 중 5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되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다. 일단 보통예금 정도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 소요될 4억 원이 이 분기에 나와야 될까? 아니면 실제 지출이 발생한 5천만 원이 나와야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보시다시피 앞으로 돈 나갈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실제로 나간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분개 바로 합니다. 보통예금이 돈이 빠져나갔죠. 그럼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답하면서 하세요. 대변입니다. 여기 지금 헷갈리시면 회계 생기쇼 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다시 외우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전산회계 2급 분계 제 유튜브에 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다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 아직 할만하다 그럼 들으시면 되고요. 바로바로 딱딱 하셔야 돼. 자, 돈 나갔어요. 그럼 차변을 이제 뭘로 하느냐는 거죠. 차변은 뭘로 할까? 어떤 계정을 써야 될까? 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은 건물입니다. 근데요, 지금 잘 보시면 공장이 완공된 거는 아니죠. 건설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직 지어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지금 총 4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돈이 들었다는 말은 현재 지금 한창 만들고 있다 건물을. 그쵸? 요때 쓰는 계정 과목 기억하세요.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요거는 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새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니까 암기하십시오. 시험에 나오는 계정 과목 생각보다 그리 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거 나왔네가 아니라 이건 오케이 이렇게 외우자. 그리고 정 안 되면 건설만 일단 외우세요. 건설만. 우리 그 계정 과목 조회되는 거 기억나시죠? 건설만 하시면 돼. 건설 조회하면 나머지 다 나올 거거든. 됐습니다. 5번 하겠습니다. 입력은 여러분들 한 챕터 끝날 때마다 그냥 입력을 날짜별로 다 해놓으세요. 한 번씩만 입력 한 번씩만 해보면 대충 다 감이 오니까 그 이후에는 그냥 분개만 열심히 하면 돼.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동 신축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지금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기간 날짜가 나와 있고 2년간이고 요런 말이 있네요. 이자 비용을 자본화한다 라는 말. 자, 요거 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그 이론을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게 있어요.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게 무슨 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차입원가는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이자 비용을 뜻합니다. 자본화는 우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서 배웠었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였어요?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자산 처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 비용이 자산 처리가 된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요거까지 아시겠죠? 건물이 이제 맨 처음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죠. 건설 시작. 그리고 완성되겠죠. 자,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돈을 계속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건설업자예요. 건물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당장은 돈이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건물 짓기 전에부터 해서 그리고 짓고 나서 좀 있다가 해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입을 하죠. 차입. 자, 보시다시피 항상 차입은 건설 시작 전에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환이라는 게 돈을 갚는 거거든요. 상환은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소비자들한테 돈을 건물값을 다 받고 이제 상환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차입과 상환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쭉 가죠. 돈을 빌렸으니까 난 이자 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완성하는 요 사이 기간 있죠.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요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분개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에게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아까 요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뭐였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을 썼잖아요. 이때 돈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완성되는 순간 이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고, 요건 잘 천천히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 막 한참 건물 지을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차변에 처리했던 거를 이제 다 없애면 돼요. 대변에다가 이렇게 없애면 건설 중인 자산 다 사라지는 대신에 건물로 다 바뀌잖아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자도 그러면 어쨌든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는데 딱 건설하고 있는 당시 그때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산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 잠깐 드렸고, 이거는 좀 책에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알아서 빈칸에다가 좀 적으시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9월분 이자 비용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하면 이자 비용 차변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대변에 적으면 일반적인 분계입니다. 이게 금액까지 적을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부분 이자 비용은 뭐 어떻게 하기로 한다? 자본하기로 한다.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자 비용으로 쓰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건물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공사기간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2년이면 아직 완공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이름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갑니다. 결론입니다. 차변 건설 중인 자산 135만원, 대변 보통예금 135만원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요걸 혼자서 안 보고 이 문제만 딱 봤을 때 혼자서 분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 분개는 결국 암기입니다. 이거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도 뭐 거의 동일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바로 갑니다. 자,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3년간 소요된 금액은 3억 원으로 모두 자산으로 처리,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도 자본화 해왔으며, 여러분 요 앞에 것까지가 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까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들어간 돈은 계정 과목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 있죠. 얘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 처리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변에 계속 이렇게 쌓였을 거라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게 금일 완공이 되었대요. 그럼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공장이 완성됐다. 공장은 계정 과목으로 보면 건물이죠. 여러분 건물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그럼 건물이라고 적으시고, 새로운 건물이 하나 완성됨으로써 나는 새로운 건물을 취득한 거거든요. 건물 3억 원짜리가 나에게 들어왔고요. 그럼 대변에는 뭐라 적냐면 돈이 나갔나? 아니죠. 지금은 돈은 지금까지 그냥 중간중간 나갔던 거고, 그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항상 처리했었던 거 있죠. 걔를 건설 중인 자산 걔를 대변에 적고 제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건물 3억 원, 대변 건설 중인 자산 3억 원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요, 일부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이 먼저, 시간상 먼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정리했고요, 먼저. 그리고 지금 7번 문제에서는 이제 그게 완공되면은 분개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 배치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순차적으로 따라오세요. 8번 갑니다. 자, 부산에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이거 건물 그 다음 완공되었다. 그럼 이것도 차변에 건물이 생기겠구나를 이제 떠올리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 건물 값에 대해서 공사대금 1억 원 중에서 60%는 5개월 만기 어음으로 결제, 어음 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지급하다. 이건 좀 특이하죠. 뭐냐면 아까 전에는 7번까지는 중간중간에 돈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8번은 뭐냐? 지금까지 돈 안 주고 있다가 완성될 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중간중간에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8번은 좀 특이하게 건물이 하나 완성됐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공사대금이 1억 원이 들었는데, 그럼 건물값 자체가 1억 원이다. 이렇게 잡으란 뜻이겠죠? 그리고 어음으로 결제를 하였다. 자, 대변 계정 뭘까요? 여러분, 지급어음이라 하시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품, 제품, 원재료를 내가 사면서 어음 준 거 아니죠. 요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죠? 그거 이외의 자산이잖아요, 건물은. 그죠? 미지급금입니다. 그리고 60%라고 하죠. 그러면은 1억 원에 60%면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거래처를 적는 계정 과목이니까 요 부산, 요 거래처 체크 꼭 하시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당좌예금 4천. 얘는 거래처 안 적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바로 9번 갑니다. 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지금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사항의 분계는 아니고요.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설비 증진을 위한,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단어 나왔고요.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시 기계장치라는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렇게 네모 쳤고요. 자, 분계를 위해서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있다. 요건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 유형자산일 때 나와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건물, 뭐 토지도 뭐 유형자산이긴 한데,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도 다 유형자산이죠. 자, 근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 그 기계, 뭐 그 건물, 그 자동차, 차량 운반구에 돈을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내가 쓴 돈이 좀 큰 돈이 들었다. 큰 돈이 들었단 말은 그만큼 그걸 돈을 넣음으로 인해서 뭐 여기 보시면 주요 수선, 설비 증진과 같은 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보통 예시 들 때는 뭐 엘리베이터 설치, 뭐 자동문 설치, 엔진 교체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출일 때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지출이니까 이제 자산으로 일단 잡는 거죠. 또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냐면 그냥 수선 유지 차원 있죠. 유리창 교체, 페인트, 칠, 도색하는 거. 그런 수선 유지 차원이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거는 그냥 그때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비용 처리할게 라는 뜻도 있어요. 요건 이제 회계 좀 많이 배우시면 어느 순간 아 모든 자산이 나중에는 다 비용 처리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때가 오실 거거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은 뭐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한다만 아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우선 현금부터 할게요. 현금이 나갔다. 대변. 제가 눈을 항상 말씀드려요. 분계가 당장 바로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이나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계정부터 하시면 돼요. 돈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이잖아. 그리고 지금 차변 비었죠. 이제 계정 가면 뭐 쓸까 봅니다. 아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자고 했죠. 그럼 여기서는 자산 계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자산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계장치를 늘립니다. 내가 이 지출을 통해서 기계장치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익적 지출이면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뭐 수선비라든지 예, 뭐 그런 다른 비용 계정이 나오면 돼요. 그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나오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증 등기 비용으로 자 취득세 등 합계 금액과 보험료 1년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 지금 계정 과목부터 체크하고 있어요. 자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10번 문제 분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선 공장 건물, 건물이라는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가 들었다. 자, 내가 건물을 취득할 때 내는 돈이죠. 이거는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취득세, 등록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마치 내가 신축 공장 건물을 앞에 뭐 소유권 보증 등기 비용이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이 건물을 지금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 제 있죠. 쟤는 건물로 처리합니다. 자산으로 3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험료 나왔죠. 여러분, 보험료는요, 보험료라는 계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죠. 우선 제가 비용으로 처리할 때부터 할게요. 자,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바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제조원가라고 했죠. 500번대입니다. 보험료라는 계정 여러 개 있을 거거든. 코드가 500번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200만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했다라고 돼 있는지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보통예금 두 개 합쳐서 500만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됐죠? 여기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포인트 좀 짚고 갈게요. 우선은 요 문제에서 포인트 첫 번째, 제조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500번대 적었고요. 만약에 판매관리비 혹은 뭐 영업부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라는 거 한번 떠올리시고, 자, 두 번째 비용 처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라고 처리했는데, 만약에 자산 처리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계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선급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저것만 넣읍시다. 자산으로 하라고 하면 선급 비용으로 하는구나. 미리 준 돈이라는 뜻이거든. 미리 준 돈이라는 뜻의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저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지금 하도 많은 문제를 봤으니까. 우선은 지금 좀 적어 놓읍시다. 너무 알아서 헷갈리는데요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회독, 3회독 하실 거 아니야. 그때 추가적으로 적어 놓은 것도 외우라고. 이거 외우셔야 돼.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자, 공장이란 말과 건물이라는 단어 회계 처리를 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을 하고, 고정자산 등록하는 기출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다. 그리고 단 대금은 전액 당좌수표. 키워드 이렇게 계정 과목 나오면 체크부터 합니다. 모든 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자,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씩 볼게요. 이 문제는 잘 읽어보셔야 돼. 파손으로 인해서 유리교체하였다. 이거 아까 우리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이 돈을 내가 썼다고 해서 우리 건물이 막 엄청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선 유지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고요. 그 다음 내용연수 증가라는 말 있죠. 이게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대수선비, 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수선비는 비용 계정이었으니까 이것도 비용이구나, 이게 아니라 대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도색비 나왔죠. 도색비는 그냥 페인트 칠만 한 거거든요. 수익적 지출. 요래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지을게요. 먼저 수익적 지출, 얘네들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수선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본적 지출 나왔죠. 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했고, 지금 자산이 공장 건물이라 했죠. 여기에는 건물이라고 적히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수선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180만원, 그리고 330만원 더해 주시면 510만원. 자, 그리고 지금 공장 건물이라고 했죠? 수선비 500번대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은 1460만원 되겠고, 대변, 아까 당좌수표 요거 이야기 했었죠? 모든 돈을 당좌 예금으로 냈다. 금액은 1970만원. 요거 이렇게 적을게요. 지금 분기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보이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들으세요. 이거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리피트 하시고 반복하시면서 꼭 암기하세요. 순서. 제가 아예 통짜배기로 뭐 없는 계정 과목 꺼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계정 과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합니다. 찬찬히 읽으세요. 지금 성질 급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뭐 안 해가지고 막 포기하고 막 혼자서 막 나가고 이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찬찬히 하세요. 찬찬히. 이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외우셔요. 일단 한꺼번에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하나 외우고 하나 다시 풀어보고 하나 외우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누적적으로 외워가고 풀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외우고 풀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보세요. 13번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팩토리에서 구입한 제품 번역 승합차의 미지급금, 요 계정 과목 하나 나왔고요. 1회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 또 계정 과목 나왔죠. 이체하여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선 아셔야 될 거, 나는요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전에 돈을 빌려 왔네요. 혹은 차를 사면서 미지급금이란 말은 할부로 샀네요. 나중에 갚을게요 하면서. 여러분 9월 24일에 분개가 아니지만 내가 미지급금 또 그 차를 살 때의 분개를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승합차 살 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나왔을 거고요. 이거 답 아닙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차를 살 당시의 분개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는 상황이냐면 요 미지급금 부분 있죠? 얘를 이제 갚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을게요. 미지급금을 갚는다. 보면 1회분만 먼저 갚았죠. 나눠서 갚는 거죠. 자, 그러면 미지급금 적으시고 원금 150만원 보이시죠? 150만원 갚았으니까 이제 갚을 돈이라고 적었던 대변에 있던 내용을 150만원만큼을 차변에 적어서 지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돈을 외상으로 뭐 했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하면 항상 이자가 생기죠. 요게 이자 비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돈을 어떻게 갚았다? 보통예금에서 갚았다 했죠. 대변 보통예금. 자, 금액은 얘겠죠. 이렇게 차변의 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지급금 얘도 이제 거래처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팩토리라고 거래처가 있죠.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하던 토지, 일단 토지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어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다, 처분하였다. 대변 적으세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금액 잘 보세요. 장부 금액 1900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요거 내 장부에 1900만원짜리라고 적어 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장부에서 이 토지를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장부에 적혀있던 가격을 대변에 적어서 아예 제거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받은 돈이 얼마인가 보세요. 3500 받았다고 되어있죠. 나는 1900짜리를 3500 이득이죠. 근데 돈으로 받은 건 아니고 어음을 받았네요. 그러면 받을 어음입니까? 아니죠. 받을 어음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 관련 거래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토지는 그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유형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과목은 미수금이 되어야 하죠. 이런 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라서 틀리면 안 돼. 자, 그리고 거래처 적어야죠. 받을 돈이니까요. 자, 그리고 차변회합과 대변회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대변의 금액이 좀 비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다 보니까 대변이 비었죠. 대변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변이 비어있다 하면 유형자산 처분 뭐예요? 손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차변이 비어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제품 운반용 트럭을 요거 전산회계 2급에 매우 자주 나오던 문제인데 이제 1급에서는 그래 뭐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요 분계에서 안 나오는 거지. 지금 분계 다음 챕터가 메인 매출 전표거든. 그것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만 어쨌든 봅시다. 제품 운반용 트럭 취득가액은 2,5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 노후대여 폐차하였다. 뭐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폐차를 할 때 부대비용이 폐차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35만원이 발생해가지고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우선 뭐 전반적인 내용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 제가 하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순서 잘 보세요. 트럭을 폐차하였다 했죠. 트럭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자, 그리고 이 차량 운반구 옆에다가는 뭐를 적으셔야 하냐면 취득가액 얘를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주고 샀다? 요거 있죠. 2,500 주고 샀다. 그리고 반대쪽에다가 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얘를 바로 또 적으십시오. 기계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 아직 뭔지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순서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부대비용이 35만원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선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먼저 보통예금 나간 건 아시겠죠? 보통예금이 35만원 빠진 것부터 적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께부터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차변이 이제 뭔가 비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셔야 되거든. 보통은 돈을 받았으면 받은 돈을 여기에 적거든. 근데 지금 뭐 돈을 받은 건 전혀 없다. 자,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차변이 어쨌든 금액이 좀 비는 건 확실하죠. 자, 차변의 금액이 보시면은 535만원 정도가 비네요. 자, 이거 지금 폐차할 때 발생한 비용이 있었죠, 아까. 이거 무슨 비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처분할 때요. 관련된 비용이나 수익 같은 거는 처분 손실,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차변이 비어있죠. 차변은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대변의 금액이 좀 모자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 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우선은 순서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유형자산 처분 예분계를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액을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폐차 관련 부대비용 35만원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변의 감루와 차량 운반구 사이에도 금액 차이 있었죠. 그 부분도 요 안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일단 요 정도만 하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분계하는 방법 순서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쭉 배우고, 이론도 배우고, 다시 분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거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 문제 푸지 마세요. 그냥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벌써 포기하기는 이르니까 우선은 적고 한번 그 프로세스
문제 푸는 요령만 한번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자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Having a good time, ain't doing no harm.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